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1월 한국 증시 이것 조심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 슬슬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뭔지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 꼭 시청하시고요. 모르면 진짜 후회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좀 댓글로 응원의 댓글 이런저런 얘기 너무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예, 그 힘으로 제가 더 좋은 영상 찍어 오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좀 감사한 마음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이랑 자율주행, 저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은 디램 가격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고정 거래 가격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5.3달러, 3.6달러, 1.81달러 해서 2021년에서 22, 23 쭉 떨어져요. 그 이유는 이제 2020년도에 서버 수요가 확 늘었다가 그 이후에 이 단기 증설 서버 수요가 꺾이면서 쭉 꺾이다가 23년도에 이제 서버용 CPU가 나오면서 다시 D램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국의 이 D램 대량 생산 언급이 나오면서 중국 D램 가격이 거의 뭐 끌어내립니다. 쭉 끌어내리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2025년 1월부터 쭉 2025년 10월까지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디램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이 나오다가 다시 좀 살아나나 싶었다가 중국 때문에 꺾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디램 가격의 추이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분 쪼개져 있고 뭐 사실 정말 돈 다 내면은 볼 수 있겠지만 그걸 제외하면은 디램 가격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아 추이가 이렇구나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만든 겁니다. 제가 부분 따와가지고 디램 가격 추이를 만든 건데 이 가격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따라서 좀 이 가격 차이가 누구는 몇 달러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결국엔 추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추이가 올라가고 있냐 아니면 언제 고점을 찍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 10월 기준으로 현재 7달러까지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현재 디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오르고 있냐면 말도 안 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 디램 가격이랑 반도체 주가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계속 오르면 반도체 주가도 오르고 디램 가격이 고점을 찍으면 아니면은 반도체 기업도 고점을 찍고 아니면 디램 가격이 올라도 반도체 기업이 꺾일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이랑 저는 가장 비슷할 때가 언제였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때가 저는 2017년, 18년 그 당시 우리가 이 반도체 상승 랠리가 나왔을 때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제 이때거든요. 2015년에서 16년, 17, 18 쭉 올라갈 때인데 이때가 왜 그러냐? 이때 이제 서버가 나옵니다. 이때 서버용 CPU가 출시가 되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D램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출시 저점 찍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마침 이때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파고 AI가 나오면서 클라우드 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클라우드 랠리가 시작이 되면서 쭉쭉쭉쭉 끌어올려서 2018년도 5월까지 고점을 찍어요. 근데 정확히 5월을 고점이라 보기 힘들고 5월 이후에 어쨌든 고점을 찍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 이후에 고점을 찍는지 이걸 찍고 내려가는지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몇 월 며칠이 고점입니다까지는 안 가져왔어요. 근데 실제 추이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거 실제 제가 이 정보들 따와가지고 만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이랑 그 다음에 과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때랑 느낌이 좀 비슷하죠. 왜냐면 지금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한 여기쯤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어딘가에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주 좀 비슷한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2017년에서 18년도에
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가 언제 고점을 찍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보시면 2016년도에 딱 디램이 추세 전환할 때 바닥에서 추세 전환 같이 합니다. 그래서 디램 추세 전환은 딱 맞아요. 딱 맞게 끌어올립니다. 디램 가격에 따라서 주가 상승세가 쭉쭉 올라가요.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한번 고점을 딱 찍고 하락세가 대략 30% 정도 밀리는 시기가 와요. 이때가 언제냐라고 한다면은 2017년도 말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한 10월쯤, 10월쯤에 고점 찍고 밀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쭉 밀리죠. 물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뭐 미중무역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계속 지수가 꺾이긴 해요. 근데 얘네들이 꺾이니까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쯤 디램의 고점을 찍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고점이 어디였냐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2017년도 말이 고점이었고, 그 이후에는 그냥 천장을 때리기 바빴다. 그리고 나서 쭉 죽었잖아요. 첫 고점은 이 구간이었다. 2017년도 저는 10월쯤을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실제 아무리 해도, 아무리 늦어도 고점을 2018년도 5월에 찍긴 했어요. 아무리 늦어도 얘가 뭐 그 이후에 찍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찍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다가 사실 말았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디램 가격을 따라가진 않는구나. 디램 가격이 꺾인다고 주가 꺾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는구나.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요, 조금 비슷할까 다를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에 들어가 보면은 2017년 똑같습니다. 16년도에 디램 가격 반등하면서 주가 반등하면서 그 당시 상승세가 얼마나 왔냐면 말도 안 되게 100%가 넘게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래서 17년 쭉 해서 쭉 끌어올리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가 언제 고점이다. 아까 전에 2018년도 한 5월쯤 또는 그 이후에 디램 고점이 나옵니다. 근데 명확하게 이제는 뭐 싼 고점도 아니죠. 완전 고점이 딱 11월에 고점을 찍어요. SK하이닉스가 10월, 삼성전자가 11월쯤 고점을 딱 찍어주고 그 다음에 쭉 꺾입니다. 계속 꺾여요. 디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쭉 꺾입니다. 뭐 여기 액면 변화도 있었지만 그 전에도 계속 꺾여요.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디램 가격이 고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최고점을 갱신한다고 해서 꼭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내라든가 우상향이 이어지진 않는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우리가 디램 가격이 꼭 오른다고 해서 이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보기 어렵고, 그 다음에 고점 찍고 반등한다고 해서 꼭 전고점을 뚫는다라고 보기 어렵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램 가격을 계속 쳐다보고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램 가격이 만들어지기 한 몇 개월 전부터 고점을 찍더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황이랑 좀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에서 18년 구간, 그다음에 2024년에서 2025년 구간에 대한 이 흐름을 또는 이 방향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2014에서 15년에 인텔의 하스웰이라 그래서 서버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버용 CPU가 교체가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교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 DDR4 디램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크게 늘었어요. 왜냐면은 DDR3에서 세대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납니다. 왜? DDR3 때 분명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4 곧 나온대, 기다리자 했던 사람들이 4 나오자마자 교체를 분명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2016년도에 이제 알파고가 나오면서 17, 18 클라우드 슈퍼사이클까지 겹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바둑에서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한테 패배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면서 AI 투자하고 AI 클라우드에 투자하고 슈퍼사이클이 만난 거죠. 그래서 서버용 CPU 교체,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교체, 그 다음에 이 서버용 클라우드 교체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데이터를 끌고 오는 것부터 처리하는 것부터 데이터를 보내주는 것까지 다 첨단 GPU가 AI를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요.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서버가 일반 서버가 있고 그 일반 서버에서 데이터를 끌고 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추론을 하죠. 추론을 누가 하냐면 이거를 첨단 이 서버가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뭐 블랙결 이런 애들이 추론을 해요. 끌고 오면 추론시켜. 결과가 나오잖아. 그럼 결과를 누가 보내냐면은 그 일반 서버가 보내요. 그러니까 단순한 업무는 일반 서버가 하고 이 중요한 업무만 첨단이에요. 그래서 앞뒤에 뭐가 붙는다? 일반 서버가 붙는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라든가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일반 서버도 같이 늘어나는 건데, 그래서 첨단 서버뿐만 아니라 이 범용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 게 이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HBM이 아니라 우리가 DDR4, 5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랑 가장 비슷한 게 언제냐면 그게 지금이다. 네, 시에라 포레스트라는 이제 이 하스웰이 한참 넘어가지고 2023년도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파이어 래피즈, 그 다음 나온 게 시에라 포레스트입니다. 뭐 이름이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새로운 게 나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024년 6월 4일에 출시가 됐고, 그래나이트 래피즈가 2024년 9월에 출시가 됐고, 그러면서 다시 서버용 CPU 교체,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교체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 오픈 AI, 오라클 뭐 등등등 실제 데이터 센터 투자, 그 다음에 대규모 건설 엄청나게 늘어나죠. 근데 범용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공급은 제한됐어요. 왜? 중국에서 만든다고 한 게 안 만들어졌거든요. 왜? 나 그냥 DDR5 첨단 반도체 갈래 이러면서 범용 반도체 만든다고 했다 중국이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독점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이것 때문에 공급이 제한적이니까 디램 가격 랠리, 반도체 사이클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랑 비슷하죠. 알파고가 처음 나왔고 지금은 AI가 크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때 서버 교체가 생겼고 서버 교체가 생겼고, 근데 이때보다 지금이 더 가파른 이유는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고 이때는 그래도 시간을 좀 걸쳐서 이루어졌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디램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고 이 종목이 따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얘가 언제쯤 디램 가격이 살짝 이 주춤할까, 이 고민을 해보면 이 증설을 좀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설이 무조건 뭐 엄청나게 늘어나요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보면은 2023년도 2024년도 들어와서 3분기 하면서 증설이 좀 늘었죠. 이때 늘었고, 새로 시작하는 구간이 어디냐면은 자 2025년도 2분기부터 시작이 됐고, 그다음 4분기, 1분기, 내년도 이렇게 시작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보면은 이 4분기부터 SK하이닉스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누가 봐도 2026년도 약간 1분기 또는 2분기에 몰려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쯤에 몰려있구나. 그러면 개인적으로 디램의 가격 상승이 올해가 조금 가파르게 오르고 내년에는 오르더라도 좀 상승세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꺾인다가 아니라 상승세가 살짝 둔화된다. 상승세가 살짝 둔화된다. 이런 거죠. 올라가다가 엄청 뛰는 게 아니라 적당히 둔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2026년도 상반기부터 그럴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좀 지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결론을 지어볼 수 있냐? 분명히 얼추 생산량이 조금씩은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급한 디램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번에 공급 다 때리면은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지금만큼은 엄청나게 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격 상승이 이어지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 상승세가 약간 이렇게 꺾일 거예요. 가파른 이 뭐라 해야 될까요? 각도가 살짝 꺾일 겁니다. 오르긴 하겠지만 가격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건 이래요. 결론입니다. 과거 가장 비슷한 반도체 사이클에서 디램 가격 고점 찍기 이전에 이미 주가는 고점이에요. 이미 주가는 고점을 찍어요. 그리고 내려가고 있어요. 이미 디램 가격은 어디? 여기 있는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2017년 말에 고점 찍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1월 초, SK하이닉스가 10월쯤 고점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지나서 디램 가격은 고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디램 고점은 2018년 중순 고점이에요. 그러면 한참 뒤긴 하죠.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디램 가격이 올라요. 오르는데 그럼에도 주가는 고점이다. 범용 반도체 생산량 증설이 제한적이더라도, 그러니까 증설이 막 미친 듯이 나올 수 없잖아요. 누가 봐도. 하지만 2026년 상반기 증설이 된다면 2025년 슬슬 저는 경계해야 될 구간이 온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는 슬슬 끝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주식의 최고점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기가 최고점 딱 찍고 빠질 거야, 이거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는 슬슬 분할 매도를 할 만한, 슬슬 이제는 비중을 조금씩 덜어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오지 않나.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에 팔라 그러면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팔아야지 하면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목에서 코 사이는 온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에서 코 사이면 이제 슬슬 비중을 조금씩은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이유가 정말 많아요. 근데 복잡해져 가지고 제가 길게 설명 안 하는 거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조금씩은 이제 조심해야 될 구간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너무 임팩트 있게 말하면 사람들이 또 욕하더라고요. 너 뭐야? 너 왜 안티해? 안티하는 게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씩은 수익을 챙겨갔으면 하는 걱정에 하는 얘기다 라는 부분만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확인됐고요. 누구나 압니다. 지금 누구나 다 알아요. 윗집, 저희 윗집, 아랫집, 옆집, 아줌마, 아저씨 다 알아요. 2026년도에 반도체 좋은 거. 그러다 보니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디램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승 기울기가 조금 꺾일 수 있는데, 그때가 조금 조심할 때고, 그게 아마 올해 말쯤이지 않을까. 11월에서 12월일 것 같다 생각하니까 슬슬 우리는 이제 목정 넘은 것 같으니까 조심하자. 조금 경계하자. 이게 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둘 다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얘기하는 겁니다. 둘 다 확인했고요. 이해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뭐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아까 100% 무료로 저희가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됩니다. 무료고요. 그 다음에 적을 데도 없고 받아서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안 받아요. 그냥 무료로 운영합니다.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글을 쓰면 푸시 알람 같은 거 쏩니다. 중요한 글은 봐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승인 허용만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접속한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종목, 급비 분석이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 저희가 자료집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아까 전에 로봇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신 분들 있죠?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전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로봇,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전부 다 나눠드리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싹 다 가져가셔라 말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1월 10일, 7일, 6일, 5일, 4일, 3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장전 전부 다 저희가 정리해드리고요. 장 전에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평생 무료로 운영하니까 전부 다 얻어가셔라 말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아르스 김동석의 리얼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마감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